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새해가 밝은 지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작심삼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좋은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얼굴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좋은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뱀의 해죠. 뱀이라는 건 뭘 상징하죠? 돈을 상징합니까? 예.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여기 보면은 뭐 날개도 있는 것 같고 밑에 있는 건 뭔지 아시겠죠? 뱀입니다. 예. 뱀 두 마리가 서로 엉키면서 이렇게 뭔가 끝에 가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거는 어디서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이거는 커디우시어스라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내려오는 의술의 상징이에요. 치유를 하고 무언가를 고쳐주고 낫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들이 사자인 그 머큐리,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의 어떤 사자, 메신저입니다. 좋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을 해주고 그러니까 왜 이게 뱀이 나올까요? 뱀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를 상징하고 그 꼭대기를 보면은 날개가 있죠. 날개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들도 뱀처럼 지혜롭게 또 평화롭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덕담을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는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재로 돌아오느냐 이것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숨이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 있죠. 예, 지금 이 순간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숨을 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본인이 한번 가만히 눈을 한번 감고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숨이 들어오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고 숨이 나가면서 또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있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과 접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런데 몸이라든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접촉하고 있을 때 여기 와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집안에서 가스불을 끄고 왔나? 또는 내일 아침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따로. 그렇죠? 경험 많이 하셨나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하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왜 마음 챙김이 중요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 챙김이 없으면 마음이 늘 과거나 미래로 간다는 거죠. 하루 중에서도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는 적이 많이 있습니까? 경험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마음이 미래와 과거로 자주 가면서 부정적인 곳으로 또 갔을 때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겠죠. 나쁜 생각, 나는 왜 팔자가 이런가? 나는 왜 늘 이런 일만 생기는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고통을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이 순간에 어디에 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이 순간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호흡을 통해서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큰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마음 챙김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MBSR 프로그램에서는 7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마음 챙김을 잘하려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판단하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진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다. 수용하는 마음으로 한다. 집착하지 않는다. 굉장히 쉬운가요? 어떠세요? 7가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기도 하고 쉬울 것 같지만 실제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데 한 가지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이제 마음 챙김을 잘하려면, 현재로 돌아오려면, 몸과 마음이 통합이 되려면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판단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삶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판단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인생을 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늘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밥 먹을 때도 판단하고 뭐 피곤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라는 거, 판단이라는 것은 정도껏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은 심리학에서는 3초 안에 다 판단이 끝난다고 그러죠.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근데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확하고 또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판을 내리게 되면 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손해를 보게 되니까 지혜롭게 정확하게 나와 남과 남에게 이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조건이 역설적이게도 판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 과거라든가 기억이 묻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자기식으로 판단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버릇을 고치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판단 습관을 중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동 판단기처럼 자동 판매기가 아니고 늘 끊임없이 이제 판단하고 함으로써 자기 어떤 습관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말고 판단이라는 것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상 중에는 명상을 잘하려면 그 순간에는 판단을 일시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걸 충분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판단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나는 얘기야. 아, 명상은 엉터리다. 저거에서는 손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판단을 영원히 안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전까지 명상을 연습하는데 그때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 순간을 맞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두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자, 인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린애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언가를 과일이 뭔가 익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자연의 이치에는 모든 것이 성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뭐든지 명상을 하루 하고서 내가 왜 안 변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급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내 욕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무언가를 결론을 내버리려고 하고 빨리 됐으면. 근데 그것이 명상에는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또 명상뿐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직 때가 익지 않았는데 그걸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네. 거위가 황금 알을 낳으니까 빨리 이걸 배를 갈라서 빨리 알을 다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 그것이 인내심이 없고 지혜가 없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걸 기다리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심이라는 것은 매 순간에 완전히 열려 있는다는 뜻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빨리 내가 원하는 쪽을 왔으면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할 일을 그대로 하면서 있는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열려 있고 현재와 함께 한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조건은 초심입니다. 초심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한다 이런 뜻이죠. 예, 예. 매 순간이 같은 순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 챙김 명상을 해보면 지금 이 순간순간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연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이다 많이 배우셨고 아시죠? 그죠? 뭐 계절이 사계절이 변화하고 크게는 또 작게는 우리 아침의 기분과 지금의 기분이 다릅니다. 그렇죠? 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기분하고 지금쯤 여러분이 기분하고 또 달라졌을 수 있고 또 끝날 때쯤은 여러분이 기분이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우리 몸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50조개에서 100조개라고 하는 세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의 그 세포들이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지금 화학작용을 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감각도 변하고 우리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죠. 자, 그렇지 않다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아마 세상에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초심이라는 것은 선입관이나 기대감이나 우리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보는 거죠.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어린애들 보면은 하나를 10번, 100번씩 반복하고 그러죠.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이나 세상 경험이 많아지면서 그런 걸 잊어버리고 다 이제 아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분류해 놓고 이런 류의 사람은 이런 거고 세상은 이런 거고 내가 해보니까 이건 이렇다 하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사물을 접근을 하니까 충분하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초심이라는 것은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태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설명만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언어적인 어떤 것을 하나 좀 실험을 한번 좀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시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제가 택시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편하게 어디를 갈 수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빨리 갈 수 있고 또 서울 택시들은 색깔이 있나요? 뉴욕 같은 경우는 택시가 노란 택시인데 뭐 주황색 택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또 색깔이 있을 수 있고 택시도 또 검은 택시가 있으면 손을 들었다도 안 타고 그러죠. 비싼 택시. 예. 그리고 택시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있죠. 또 여러분이 택시 타고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택시는 편하고 좋은 거 아니면 좀 이게 택시 운전사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다 하면은 또 그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택시 모양이나 택시 경험 여러분이 경험마다 다 다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택시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택시가 무엇인지 지금 교신을 하고 있는 거죠. 택시는 이런 거구나 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택시라는 말을 큰 소리로 한번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제가 한 30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빠르게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실험이 잘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시작. 택시. 더 빠르게, 더 택시.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큰 소리로 해주세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택시. 왜 그만두셨나요? 네. 왜 웃으시죠? 자, 빠르게 열심히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들이 일어나나요? 네? 한 장으로 뭉쳐지는 것도 같고 또 어떤 느낌인가요? 택시라는 어떤 이미지가 막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그게 막 없어지는 것 같은가요? 네. 네. 어떤 분은 시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택시 하다 보니까 막 시댁이 생각나서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이미지가 있었죠. 택시라고 하는. 그런데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그 단어의 뜻하고 소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풀리는 현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은 언어학에서 얘기하는 언어는 자의적이다. 원래 택시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데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냥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택시라고 하자. 물론 이제 영어도 택시고 우리말도 이제 외래어를 받아들였으니까 택시가 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말로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게 딱 고정된 게 아닌데 약속에 의해서 쓰다가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하는데 실제 그 언어 자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장미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결국은 장미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어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언어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시면서 또는 아니면 저하고 지금 여기 그 교류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언어 없이 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받고 또 그 의미를 내가 표현을 하고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험에 따라서 그 기억이 달라지고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되면서 우리 나름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자신이 틀 속에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언어적으로 끼어 있는 어떤 끼어 있는 때를 말끔히 청소하는 것하고 같다.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챙김은 언어 이전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언어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그런 그 힘든 과정들을 언어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힘을 한다. 그것이 마음 챙김, 현재로 돌아오는 어떤 힘 같은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얘기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듣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몸에 갑자기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제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몸의 느낌에 여러분이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면 몸의 느낌을 가만히 느끼는 순간 또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몸의 느낌으로 가 있는 순간에 그 느낌의 세계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세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특히 바쁘게 살다가 보면은 언어 속에서만 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산단 말이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가상의 현실이기도 해요.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순간이 어떤 그 실제 존재감을 자꾸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언어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배울 때는 언어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배우기도 하고 언어를 통해서 하지만 실제 여러분이 체험을 하실 때는 언어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 이전의 언어와 언어 사이에 말과 말 사이에 그 실제 우리가 그 언어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그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네 가지 해서 7가지 원칙을 잘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저하고 나누는 연습 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구나. 특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주부나 일반인들이 충분하게 잘 배워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구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뢰하는 거. 자, 우리는 요새 전문가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렇죠? 뭐를 배우려면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전문가의 의견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물론 전문가가 그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한 분들이니까 그분들 말을 또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걸 배울 때. 하지만 명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의견,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 것만 다 믿고 그 사람이 하라는 것만 해서는 명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배우는 거는 잘하는 분한테 제대로 배우되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또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경험들은 스스로 신뢰하는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작게 크게 자신을 굉장히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또 나에 대해서 폄하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이런 그 안 좋은 습관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자존감을 자꾸 이렇게 밑에서부터 허물는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 내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가 다른 걸 많이 배워도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여러분이 아까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몸의 감각 그것이 누구의 감각입니까? 일단 추상적인 얘기는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게 나의 감각이잖아요. 옆에 분이 나의 감각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기서 어떤 소리가 나오나 또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 잘 귀를 기울이면서 나가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옛날 그 동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이야기 좋아하세요? 네. 네. 이야기 나오니까 여러분 입꼬리가 싹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자, 그 옛날 옛적에 왕자가 3명이 살았대요.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왕이기 때문에 부자 왕국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렸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화 속에서는 다 그러지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첫째 왕자가 굉장히 야심만만한 왕자였어요. 교만하고 이 왕국은 내 거고 내가 당연히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다 마음대로 좀 저기를 해야지. 욕심이 많은 왕자였는데 현인이 나타나서 다른 약은 소용이 없다. 아버지 병을 고치려면 생명수를 어디 가서 생명수를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먹여야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내가 이 공을 세우면은 바로 왕이 되겠구나 이런 꿈을 갖고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저만치 가니까 갑자기 어떤 난장이가 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왕자가 이제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라 또 난장이 같이 누추한 사람이 자기를 세우니까 기분도 나쁘고 해서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여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하니까 그걸 물어서 뭐 하느냐 하는 식으로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무시해버리고 이제 자기 길을 갔는데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길은 막히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생명수를 못 찾고 못 돌아왔어요. 두 번째 왕자가 똑같은 이제 여정을 형을 닮아갖고 이 친구도 굉장히 좀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장이가 또 그 시점에서 세우고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거의 퉁명스럽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셋째 왕자가 이제 형들이 안 오니까 찾으러 갔답니다. 셋째 왕자가 가는데 이 왕자는 굉장히 착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그 마음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가는데 또 그 난장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말을 세우니까 이 사람은 내려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장이가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고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형들은 들어오지는 않고 나는 아버지는 고쳐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마음이 이렇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의외로 그 난장이가 그 생명수 어디 있는지 내가 알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어떻게 찾는 방법까지 다 알려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자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대로 해보니까 진짜 생명수가 있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쁜 공주까지 또 만나게 됩니다. 그걸 동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근데 동화가 어떻게 보면 애들을 위한 얘기 같지만 그 안에는 어떤 원형적인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내 안에 난장이가 누구냐 이거죠. 원래 현이는 노인이나 난장이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목소리, 작은 목소리일 수 있어요. 내 안에 몸이 감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내가 밖으로 막 힘들어서 막 다니고 할 때도 가만히 주의를 밖이 아니고 내 안에 기울여 보면 내 안에 몸이 감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걸로 나에게 어떤 것이 메시지가 저 멀리서 다가옵니다. 저 안에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주의력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르는 게 현대인들이 어떤 삶의 역설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난쟁이 얘기가 상징하는 것은 바깥에서 우리가 내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신호들, 지혜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신뢰하고 귀를 기울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많은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그 좋은 이야기를 그냥 압축을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만 전해드렸지만 어떤 뜻인지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마음 챙김을 할 때는 전문가의 얘기만 믿고 그냥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팽개치고 그냥 그쪽만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막 나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백날을 배워도 우리가 자기 고요함이라든지 자기 편안함이 오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행위하고 다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주 깊어지면 마음 챙김하고 통하고 또 마음 챙김이 깊은 것은 사랑의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무엇을 볼 때 하나라도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소중하게 보고 그 소중함 속에서 나와 그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서 나머지 세 개는 다음 회기에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는 이제 마음 챙김을 실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실습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 듣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여러분이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 공부로 이렇게 해서 이론을 배우고 마음 챙김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여기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과거나 미래로 끌려다니지 않고 여기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이거에 관한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앉는 자세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달리 이렇게 의자에 앉으셨는데 발바닥을 닿을 수 있으면 발바닥을 대시고요. 허리를 그 등받이에 그렇게 바짝 대지 마시고 약간 허리를 등받이하고 띄어서 앉으시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듯이 그다음에 허리를 앞으로 살짝 밀고 가슴을 피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가슴을 피는 자세로 앉으시고 자, 코끝과 배꼽이 일직선이 되게 해서 그대로 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서 괜찮으십니다. 편안한 자세가 되셔야 돼요. 자, 가만히 여러분이 몸을 느끼고 있다 보면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부위가 느껴집니다. 코끝이나 가슴이나 또는 배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질 텐데 MBSR에서는 주로 여러분이 주의를 배 쪽으로 모으는 걸 권장합니다. 숨이 들어올 때 배가 팽창을 하고 숨이 나갈 때 배가 수축을 할 때 배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가만히 느껴보시는 거예요. 팽팽한 느낌, 또 딱딱한 느낌, 또 부드러운 느낌, 또 수축하는 느낌, 따뜻한 느낌, 차가운 느낌, 전기 통하는 느낌, 흐르는 느낌, 다양한 느낌이 자세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또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구나 하고 알아차리시고 그 순간순간 배에서 또는 코에서 느껴지는 감각의 변화에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한 호흡 한 호흡을 아주 정성스럽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만 기울이면서 지금 이곳에서 어떠한 감각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생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몸의 감각을 바로 그 부위에서 몸에서 바로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자, 이렇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보면 그 부위에서 다양한 느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몸의 감각을 떠나서 다른 곳에 방황하면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배나 코로 다시 주의를 돌려서 알아차림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가 점차로 온몸으로 한번 주의를 확산시켜 봅니다. 현재 얼굴에서 또 가슴에서 또 하체 부위에서 또 몸 전체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는가 마치 온몸을 싸고 있는 피부 전체를 있는 그대로 느껴보면서
몸의 감각을 어떤 특정 부위에 집중하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감각이 뚜렷한데 그걸 위주로 느껴봅니다. 어떠한 감각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말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간지러우면 간지럽다고 느끼시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을 알아차리시고 있는 그대로만 한번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이마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마가 긴장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그 느낌을 그대로 알아차리시고 그대로 오른쪽 눈썹 윗눈꺼풀 내려오면서 오른쪽 눈을 한번 느껴봅니다. 오른쪽 눈이 현재 어떻게 느껴지는지 빡빡하거나 어떤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부드럽고 편안한지 또 주의를 왼쪽 눈으로 가서 바깥쪽 눈꺼풀부터 안쪽 눈알까지 그대로 느껴봅니다. 현재 어떠한 느낌이 있더라도 감각이 있더라도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알아차립니다. 그대로 오른쪽 광대뼈, 왼쪽 광대뼈 또 뺨으로 내려오면서 또 가운데 콧마루를 타고 내려오면서 인중 부위 어떤 느낌이 있나 알아차리십시오. 또 웃입술과 아랫입술이 마주친 부분에서 어떤 감각이 있는지 입술이 긴장이 되어 있는지 이완이 되어 있는지 또 입안의 느낌은 어떠한지 마르고 바삭한 느낌인지 아니면 축축한 느낌인지 현재 혀의 느낌은 어떠한지 또 어금니와 어금니 사이가 물려 있는지 아니면 턱이 아래로 살짝 내려가서 이완되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다시 얼굴 전체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대로 얼굴 전체의 느낌을 몸 전체로 확산시켜서 현재 몸 전체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요. 자, 호흡 알아차리면서 몸의 감각을 느끼는 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몸이 잘 느껴지시나요? 지금 느낌들이 어떠세요?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명상 체질이신가 봐요. 네, 그냥 짧은 시간에 금방 편해지셨다고 하니까 어떤가요? 생각은 하나도 안 나던가요? 많이 나시죠? 예, 예. 명상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시면은 절대로 그 명상을 마음 챙김을 잘할 수가 없고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처럼 몸의 감각, 호흡에 그대로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현대인들은 몸을 많이 잊어버리고 몸의 감각과 차단돼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몸과 차단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생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이 현실, 내 삶의 터전인 이곳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단절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실 때, 샤워를 할 때, 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지금 내 몸의 감각이 어떠한가를 알아차리는 거,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훈련이 됩니다. 지금 내 몸을 자꾸 느껴보시는 거죠.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감각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간단한 연습을 해봤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 잘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